오늘은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45쪽 행동장에 대해 설명한 부분, 밑에 셋째 줄 행동장,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은 형태는 물론 사회적 양식, 관습, 행동과 정신적 습관을 형성한다. 이는 신경계에 리드미컬한 패턴을 남김으로써 뇌의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은 고유의 본능적 행동 양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런 행동 양식을 양상을 형태 공명을 통해 선대의 같은 종의 구성원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습득된 행동은 본능적 행동과는 다르며 자기 자신과의 공명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형태장은 일정한 패턴과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익숙해진다. 형태 공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비슷한 종끼리는 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공명인 건 뭡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 두 대가 있는데 하나의 피아노에 도 하고 띵 치면은 도 하고 똥 치면은 다른 편 피아노에서도 도 하면서 공명이 일어나죠. 이렇게 피아노라는 같은 악기 사이에는 이제 음의 공명이 일어나죠. 정보도 이렇게 공명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요거를 바로 형태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장에 저장된 정보들이 서로 비슷한 종끼리나 이게 공명이 돼가지고 정보들이 퍼져요. 이걸 이제 공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습득된 행동과 수반되는 장은 우리의 사회와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장이 부재한다면 우리 생활이 무질서할 것이다. 이를 닦는 단순 동작에서부터 이성과 의사소통을 하는 복잡한 행위까지 일상적 행동 양상은 각자의 장을 이룬다. 각자의 장은 삶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고 자기 공명을 통해 강화된다. 행동장 중 많은 부분이 지지적이고 이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삶이 체계적이고 정리되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행동장을 습득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삶이 체계적이지 않다면 당신의 행동장이 어지러운 상태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정리벽이 있거나 그것을 넘어서 강박장애를 갖고 있다면 정리하는 것에 대한 행동장이 너무 강해져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행동장 바꾸기.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행동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뜻이 의미하는 바는 행동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다. 아주 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당신이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꼭 고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낼 것이라고 말을 하고 날짜를 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요일이나 그달 첫날을 선택한다. 대표적인 날은 정월 초하루이다. 모두가 변화하는 때니까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시작 첫날 당신은 변화하기 위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당신은 아주 좋은 첫날을 보낸다. 자신감에 차서 성공담을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변화가 며칠을 갈 수도 있고 몇 주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확신이 선다. 당신은 나쁜 습관을 정복했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가령 초콜릿을 먹는 습관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초콜릿을 다시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꾸준히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아주 잠깐은 쉴 수도 있는 것이다. 한두 번 정도는 쉬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혹은 누군가 당신을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잠깐 극복할 때까지 예전에 하던 대로 해도 된다고 정당화를 할 것이다. 아주 잠깐이니까. 내일 다시 시작하면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 하지만 10중 8구 당신은 다시 변화의 과정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왔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익숙하지 않은가? 이제 보편적인 패턴을 살펴보자.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당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행동의 장이 강해진다. 만약 당신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습관의 공명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변화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 결정에 아주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면 당신은 새로운 장의 주파수를 맞추게 된다. 쉘드레이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스템이 장의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다면 물리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주파수가 달라지면 이전의 장이 사라지고 다른 장이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장의 주파수에 맞춰지면 당신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에 성공했다고 섣불리 판단한 다음 새로운 장이 아주 안정적이라고 믿어버린다면 종전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그리고 문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장에 공명했을 때 당신과의 공명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쉘드레이크에 의하면 어떤 생명체에 작용하는 특정한 형태의 공명은 그 생명체의 과거 상태로부터 온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적 과거가 현재의 자기와 가장 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즉시 이전의 장에 익숙해진다. 마치 파괴적인 관계인 줄 알면서 찾게 된 오랜 친구 같은 것이다. 자,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과거에 예를 들면 초콜릿 맨날 먹는 모습 습관적으로 자주 먹는다. 심심하면 초콜릿을 찾는 내 모습이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장되어 있고 이걸 이제 형태장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형태장 또는 행동장에 저장되어 있다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게 뭐든 자꾸 하면은 그게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고 그게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내 무의식의 프로그램은 초콜릿을 계속 먹는 거거든요. 정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았는데 의지력으로 억지로 안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의지력에서 얼마 정도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무의식에 초콜릿을 먹는 그 내 모습이 계속 남아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초콜릿을 먹게 된다 이거죠. 그럼 그걸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걸 한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몇 년간 이 악순환에 빠져서 왜 나는 강하지 못한 걸까? 내지는 도대체 난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잠시 편하게 앉아서 멈추길 바란다. 애초에 의지만으로는 행동을 바꾸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의식에서 그리고 의식은 무의식 혹은 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쩌면 무의식이 장과 동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으며 모두에게 효과가 있어 보이는 에너지 심리학마저 당신에게 효과가 없었다면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 오래된 트라우마를 해결함으로써 당신은 옛 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췄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장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행동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이다. 표현이 좀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우리는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에서 당신이 새로운 장을 형성하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장 정화 기법을 소개할 것이다. 필드 클리어링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는 당신이 습관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초래한 원인을 알아보고 당신을 오래된 패턴에 가둔 과거의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또한 당신이 새로운 습관이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장에 새로운 영상을 새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새롭고 지지적인 장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고 안정시키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초콜릿을 먹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초콜릿을 먹는 내 모습이 무의식에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칼 도스는 이 저자들은 형태장, 행동장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옛날에 담배 필 때 몇 번 끊으려다 실패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무의식에 스트레스만 받으면 담배를 피는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로 형태장, 행동장이잖아요. 그래서 EFT를 하면서 담배 피는 모습을 지우고 제가 뭘로 바꿨냐 하면은 뭔가 입이 심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차를 마시는 모습으로 그 이미지를 바꿔줬어요. 상상을 했죠. 그리고 확언도 했죠. 나는 입이 심심하면 차를 마신다. 그리고 차 마신 모습 상상했죠. 그러면 제 무의식에서 이제
그러면은 그 과거에 담배 피던 모습 형태장, 담배 피는 모습 형태장이 이제 차를 마신 형태장으로 형태장 또는 행동장으로 바뀐 거죠. 예. 이게 이제 무의식의 상상을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49쪽 실천하라. 자, 당신의 장에 새로운 영상이 생기면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당신의 삶에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담배 피는 모습이 무의식의 담배 피는 모습이 사라지고 차 마신 모습이 무의식에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 담배가 아니라 차를 마신다 이거죠. 담배 피는 대신에. 그렇죠.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은 매트릭스는 무의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리인프린팅은 바꿔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무의식을 바꿔라. 무의식의 정보를 지우고 바꿔줘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더 쉽죠. 예. 당신의 장애, 요건 읽었고 그 다음 우리는 자주 속편하게 케빈 코스터너의 영화 꿈의 구장에 나오는 대사를 읊는다. 네가 그걸 짓는다면 그들이 올 거야. 만약 당신이 새로운 장을 만들면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삶의 변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계발 업계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예. 일단은 하여튼 무의식의 정보, 이 형태장, 행동장 요게 바뀌어야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의식에 들어가 보면 뭐 어렸을 때 왕따 당했던 기억, 뭐 아니면 부모, 엄마한테서 별로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이런 영상 정보들이 쫙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그거 싹 EFT에 지워주고 이제 뭐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모습을 정보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그 내 마음 무의식의 이 장면이 바뀌면은 현실 경험도 내 무의식 장면에 맞게 바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한 어부의 배가 전복되어 그는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신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때마침 다른 배가 그의 옆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를 물에서 건지려던 찰나였다. 그는 거절하며 말했다. 신께서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돌고래가 나타나 자기 등을 타고 해안까지 갈 것을 권했다. 그는 대답했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신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고래가 찾아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등을 내주었다. 그는 대답했다. 신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끝내 그는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천국에 도착한 그는 신에게 왜 자신을 살려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신은 말했다. 나는 너에게 배를 한 척 보냈고 돌고래와 고래도 보냈다.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살리지 않았느냐. 당신의 장 속의 영상이 바뀌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도 변하지만 완전히 변화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한다. 3부에서 삶의 경험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더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기억과 국소장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매트릭스 리인프린팅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자, 그 다음, 이제 50쪽, 기억. 이전과는 달리 기억이 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소장에 저장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이 개념은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기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정통의학 이론에서 기억과 습관은 물질적인 흔적을 남겨 뇌에 저장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행했던 수많은 실험들 중 어느 하나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신경과학자인 프란시스 크릭에 의하면 뇌 기억이 저장된다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간의 기억은 대개 수십 년을 가지만 DNA를 제외한 우리 신체의 분자들은 며칠 혹은 몇 주, 아무리 길어도 몇 달 주기로 모두 바뀐다. 따라서 뇌 역시 주기적으로 분자가 바뀌므로 기억은 뇌에 저장될 수 없다. 이 신경생리학의 주류 신경생리학에서는 의식은 뇌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주장에서는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니라 뇌는 의식의 중개소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을 이해하려면 뇌가 의식을 창조한다는 이 개념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비하면 이겁니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면은 텔레비 자체에서 생성된 게 아니죠.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수신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개념입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을 중개하는 것이지 의식을 근원은 아니다. 이게 이제 뇌와 의식의 관계에 대한 거고, 기억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은 뇌에 저장된 게 아니라 어떤 비물질적인 장에 기억이 저장이 되고, 뇌는 그 기억을 끌어오는 중개 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선대로부터 집단 기억을 물려받으며 또다시 집단 기억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에게는 각자의 기억이 있다. 이 기억 역시 형태장에 저장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자기 공명을 통해, 즉 신경의 활동 패턴이 과거와 흡사할 때 이 형태장에 감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기억과 집단 기억이 있고 이게 모두 장에 저장이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저장된 정보 중에서도 자기 거에 우리는 공명을 많이 한다 이거죠. 자기 거니까 당연히 공명을 많이 한다 이거죠. 공명한다는 건 잘 불러온다 이겁니다. 그 기억을. 잘 불러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겠죠. EFT 마스터로서 칼은 사람들의 과거 기억 속 에너지의 혼란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던 중 기억이 형태장에 있을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다. 그때 세포 생물학자 브루스 립튼의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의 DVD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프랙탈 진화 서론에서 립튼 박사는 우리 세포 속 자기 수용체가 어떻게 매트릭스 속 자기와 접속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하여튼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의식의 원천이 아니라 의식의 중개물이다. 그리고 기억도 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트릭스 또는 필드, 장이라는 곳에 저장된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장에 저장된 기억을 중개하는 역할,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아시겠죠?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내 컴퓨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돼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게 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공명이라는 건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정보 중에서도 자기가 경험한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이끌려 나온다 이거죠. 이걸 자기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학습. 51조 학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학습 과정 또한 형태 공명을 통해 전달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비록 우리는 동물 실험을 용납하지 않지만 형태 공명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연구는 질을 이용한 수중 미로 실험에 관한 것이다. 1세대 쥐는 평균 165번의 시행착오 끝에 미로를 통과했다.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적게 실수했다. 13세대 쥐는 평균 20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중 몇 마리는 단 한 번의 미로를 빠져나왔다. 마치 새로운 세대의 쥐는 선대 쥐가 중단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한 뒤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형태 공명을 통해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다운로드한 것 같았다. 이건 뭐냐면은 다시 설명드리면 쥐 가지고 실험했어요. 미로 통과하는 실험했는데 1세대 쥐는 평균 165번 걸렸다 이거죠. 그 다음 쥐 2세대 쥐로 또 다른 쥐로 또 하니까 이제 그 수가 계속 줄더라 이거죠. 이 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1세대지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 1세대지가 새끼를 낳겠죠. 그 지가 또 이 미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대째까지 가서 하니까 1대 G는 165번인데 13대째 G들은 20번에 이걸 통과하더라 이거죠. 결국 뭡니까? 후손들이 조상의 경험에서 뭔가 이 정보를 얻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형태 공명입니다. 이게. 그 서로 다른 개체지만 조상이 학습한 거에서 학습한 것들이 장에 저장돼 있고 그 장의 그 학습 정보들을 이 새 그 후손지들이 그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 예. 자연에서 형태 공명의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형태 공명의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만 알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개체는 다르지만 세대를 통해서 이게 뭔가 전달되는 거. 이거 참 신기하고 재밌죠. 그 다음에 52조에 정서장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54조에 가면은 질병의 장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쉘드레이크의 형태장과 형태 공명에 관한 연구를 발견한 뒤 칼은 그의 이론을 질병에 관련해 적용해 보기 시작했다. 이 장은 최초의 질병을 앓은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다운로드하면서 형성되고 다시 행동이 반복되면서 질병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기대가 다시 그 장에 기여한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불치병을 극복한 사람의 경우 질환과 관련된 형태 공명에 변화를 주어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한의사니까 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병도 유행이 있어요. 어느 게 이제 감기 돈다 이러면은 그 감기에 대한 정보가 이 집단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저장된 정보를 통해 그 병을 앓는 사람들 수가 확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형태 공명이죠. 옛날에 그 뭐 19세기 이때 유럽에는 히스테리라는 병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히스테리라는 병이 없어요. 그게 뭐냐 그 일종의 유행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그 다음에 에이즈 처음 나왔을 때 뭐 엄청나게 뭐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이즈라는 병이 장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이즈 환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즘 에이즈 보도도 잘 안 하고 관심도 주니까 요즘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것도 바로 질병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유행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막 많이 보도되고 뭐 이런 병들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주니까. 뭐 칼도스의 말로 하면은 매트릭스, 장, 여기에 이제 입력이 돼가지고 그 입력된 정보를 또 누군가는 받아오죠. 그 병을 그 사람이 앓게 되는 거죠. 예.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트릭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내용으로 매트릭스의 원리 중에서도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매트릭스의 원리 1장에 해당하는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다음 2장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